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. 지금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10년째 40%대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.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해서 공단의 역할은 뭡니까? 예, 저희가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 대상 기관을 찾고 물색하고 또 병동의 여러 가지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또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. 그 지정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. 10년째 40%대에 머무르는 건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?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도 지금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글쎄 지금 그 2018년부터만 봐도 홍보비를 65억 원을 넘게 일단 쏟아 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 것까지 포괄 간호 서비스 국고 지원 시범 사업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텐데요. 그렇게 홍보비도 많이 쓰고 그리고 그 공단의 역할이 있는데 공단이 해야 될 일 지정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40%대에 머물고 있다. 그럼 보험공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? 40%대에 머물러 있다는 그렇지 게 하나로. 않습니다.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중에서 예를 들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간병비 부담이 뭐 5분의 1 이하로 감소를 시켰고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그러니까. 이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병동을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불구하고 풀어나가면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째 40%라는 건 공단이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. 하고자 원하는 병원들만 받아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길래 더 좀 잘 하시라는 얘기고요. 제가 이런 걸 묻는 이유는 간호간병 그 서비스가 통합 서비스가 우리에게는 매우 앞으로 필요한 그 사업이다. 그래서 이게 40%가 아니라 뭐 거의 전 병원이 다 수용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 이제 우리 그 노령화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필요한데 이게 그 10년째 40%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지역별 참여율에서 또 차이가 많이 나요.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? 예를 들면 대전이나 세종은 대전 같은 경우는 75%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통합 서비스 지역별 참여율을 보면 전남북이나 제주는 30%대 지역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있는 건 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요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지역적인 차이이지 저희가 뭐 어느 지역에 특별히 그 사업을 게을리했다라고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? 이건 정부의 의료 정책의 부재다. 일종의 간호사 우리가 뭐 지난번 복지부 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의료 대란하고 전혀 이걸 의료 대란과 그 이전의 의료 대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하나 작은 원인들이 쌓여서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 의료 대란이 터진 건데 그 중에 하나다. 그 간호사들이 뭐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먼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. 간호사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였거든요. 지역별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역별 의료기관의 그 참여율이 낮은 건 근데 간호사들이 왜 부족할까? 그건 생각해 보셨겠죠. 간호사들이 왜 부족할까? 예, 그 일단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수도권이 가장 먼저 차고 지역이 나중에 차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.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한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되면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. 간호 인력을 과거 이 간호 인력 조정할 때 보니까 뭐 10년 전, 20년 전에 하던 그 인력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 기준을 지금 뭐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4.5일제, 4일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라고 그 계속 5일제, 6일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? 일일 3교대 8시간을 근무해야 되겠습니까? 이런 모든 제도들이 그 간호사들에게 맞질 않아서 이직도 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는 공단이 선도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역할을 그 정부에 요청을 하거나 그 관계 기관에 요청을 해서라도 지금 간호간병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
우리나라에서는 정착이 안 되고 있다. 이런 걸 보험공단에서도 역할을 좀 하시라.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. 예,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더 잘하세요. 그리고 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지난 23년 7월부터 24년 7월 말까지 그 누적 대상자를 보니까 13,000명인데 이 중 그 대상자 발굴은 전체 대비해서 65.2% 정도, 8,700명 정도가 됐어요. 근데 그 중에 지자체에서 4,272명, 공단에서 4,429명. 그러니까 그 건보 공단이 그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발굴이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공단이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7월인가요? 6월인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1,000만을 넘어섰습니다. 네.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. 사실 그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소요되는 연수가 우리가 매우 빠릅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빨라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해서는 안 된다. 이걸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의료 돌봄 욕구를 75세 이상부터 급격히 증가하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 인구를 보니까 75세 이상이 23년에 398만 명, 30년에 549만 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35년에 730만 명까지 이렇게 되는데요. 지금 공단이 선도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? 저희 선도 사업이 몇 년도에? 2019년 맞습니까? 예, 19년. 19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언제부터 본 사업에 들어갑니까? 26년. 2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이제 네.